영화를 찍을 때는 시나리오를 보고 그 씬에서의 목적을 찾습니다. 그러니까 이 씬은 어떤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지 그걸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 씬의 목적이란 게 둘 간의 갈등을 촉발하는 장면이다 한다면 그냥 투샷을 잡기보다는 뭐 로앵글로 좀 액션이 있다면 와이드 렌즈로 좀 가까이서 마치 주먹이라도 나올 것처럼 또 이렇게 조명도 조금 더 업된 조명을 해서 로우로 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컨셉을 잡아가겠죠, 그죠? 그 씬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촬영 스타일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촬영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. 이 부분이 오늘은 이 둘의 갈등이 유발되는 것 같아. 어제부터 되게 다 투닥투닥 했는데 오늘 마침 같이 여행을 간다 보니까 갈등이 유발되든지 아니면 화해가 유발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갈등이 되는 경우에서는 어떤 쪽으로 접근할까? 화해라면 어떤 묘사가 필요할까에 따라서 렌즈도 거리감도 달라지겠죠. 이렇게 그날의 컨셉을 정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죠. 우리는 일정하게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어느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보면 그 인물에 대해서 감정의 업앤다운도 약간 알 수 있고 이분이 주요한 갈등들도 좀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포커싱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답이 없을 때는 늘 그냥 풀샷으로 찍고 있는데 그거는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덤덤하게 보는 거죠. 그 우리 이 1차적으로 감독은 뭘 느끼는가가 이 영화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촉발점인데요. 뭘 느끼니까 사이즈를 이렇게 하고 뭘 느끼니까 이런 앵글을 잡고 하겠죠. 이 느낌이란 것 자체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. 나는 뭘 느끼는가. 그래서 카메라를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느낌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느낌을 이제는 카메라를 통해서 정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. 내가 느끼는 게 이런 지점이야. 앞에 말한 것처럼 액트 오브 킬링에서 얘는 인간적인 거 허술한데 대단히 욕심도 많고 안에는 좀 징그러운 뭐 폭력성 같은 게 있어. 이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 느낌을 어떻게 묘사할 건가를 이제는 찾아서 포커싱을 하면 된다는 거죠. 이런 목적성이 되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넓게 보고 그냥 보이는 것을 잘 담으면 된다는 것은 되게 낭만적인 생각이고 어떤 시간을 축적해가면서 내가 보여지고 있는 그 느낌 그것을 카메라를 통해서 편집을 통해서 증폭을 시키고 나중에는 스크린을 통해서 또 증폭을 시키면 내가 느낀 폭이 이만하면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 커지겠죠. 근데 우리 관객이라는 사람 존재들은 좀 깎아서 봐요. 다큐멘터리조차도 이만큼 온 것들을 또 다시 줄어들어서 이만큼. 그러니까 내가 느낀 정도를 관객들도 이만큼 느낄 수 있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거예요. 근데 출발점 이 느낌이 뭔가, 나는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있는가. 여기에서 시작된 게 이런 촬영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관객들한테 마음에 전달될 때 성공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감독은 달려가면서 관객이 따라오는지 봐야 된다고. 왜냐하면 나만의 느낌만으로 본다면 나 안에서 빠져들고 나중에 마치 모니터링 할 때 보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.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과 관객과의 그 매개체다 또는 극강꾼이다. 둘을 이어주는 극강꾼이라고 했을 때 관객들은 이해하고 따라오는지 나는 뭘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좀 제대로 알고 접근할수록 훨씬 더 좋게 나온다고 봐요. 우리가 주제를 전달하겠다 한다면 주제를 가장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은 논문이나 기사 같은 게 아닐까요? 근데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어떤 걸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 이랬을 때 우리는 주제를 파워포인트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하나의 감정에 실어서 전달을 해요. 그랬을 때 가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주제를
파워포인트로 전달한다면 머리로 전달될 거예요. 머리로 오지 않고 머리 더 넘어서 가슴까지 전달됐을 때 비로소 내가 의도한 것들이 전달된다고 보는데요. 그러려고 할 때 우리는 감정이란 걸 잘 다뤄야 되고 그 감정이란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냥 앞에 말한 것처럼 다이렉트 시네마적으로 건조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감정을 전달하는 게 어려워요. 시네마 베리테가 하나의 좀 주류로 다큐멘터리에서 자리 잡게 된 게 그 감정의 전달에 있어 효과성이 있다는 거죠. 내가 바라본 거를 어떻게 좀 더 포커싱해서 어떻게 더 강하게 강조하고 명료화시킨 거를 전달했을 때 그 감정을 저 관객들도 함께 느끼고 그 감정의 안에는 응어리 안에는 우리 주제성이 담겨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감정을 제거를 해버리면 정말 논픽션 또는 기사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이 감정이 덮여져 있을 때 전달력과 소구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고 봐요. 그래서 감정을 놓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우리가 이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연출적인 요소들은 어느든 제한되지만 우리는 그래도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렌즈를 선택할 수 있고 때로는 조명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선택지가 제한적이지만 있다는 거죠. 그걸 어떤 감정인지 자기가 모른다고 할 때는 그냥 플랫하게 근데 감정을 안다면 그 감정을 따라가면서 노출시켜 줄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같이 느끼게끔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술적인 도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이란 부분들도 어느 선을 넘었을 때 객관적 거리를 넘었을 때는 연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체가 오히려 거부감을 내기도 하는데요. 이 적절한 거리감과 아울러서 감정을 섬세하게 잘 다룰 때 대단히 주제적인 부분들이 쉽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.